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 계좌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5월달부터 유료 리딩을 좀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좀 넘어가고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장이 빠지면서 보유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이게 1000만원으로 세팅했던 그 계좌인데 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9%인 상태입니다. 일단 꽤나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영상 찍은 거는 이제 관심 종목보단 일단 최근에 이제 있었던 그 시황 분석 같은 거, 이제 지수 하락 원인이랑 뭐 해결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바이든 대통령 얘기, 물가 얘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마지막에 증시가 상승을 하려면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징주는 오늘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냥 이 정리만 좀 해놓고 오늘은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댓글에다가 주소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모두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차트만 잠깐 보면은 일단 코스피고요, 25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정말 살벌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거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연기금이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나마 이틀 동안 금융투자가 매수를 좀 했는데, 이 금융투자는 일단 기관에서 좀 단타 세력이긴 합니다.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매수했다가 올라가면은 이제 또 매도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뭐 800포인트를 오늘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고, 원인은 미국장 빠진 것도 있겠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원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이고요. 나스닥 최근에 그나마 이제 저점을 좀 지켜주나 했었는데, 이런 저점을 지켜주나 했었는데 지금 깨고 내려와서 아마 이 자리가, 지금 자리가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누가 봐도 그동안의 지지였던 구간이 지금 깨고 내려와서 이제 저항대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주 내에 다시 상승해가지고 올라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좀 다시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할 내용을 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환율을 봤을 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을 잠깐 크게 보면은 전에 이제 이 1260 원달러 이 구간이 이제 전고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지수가 좀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이때 이 환율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CPI 지수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시장이 또 안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코스피, 코스닥 상승했던 종목에 비해서 하락했던 종목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수 하락 원인부터 보면은 일단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이 다고요. 최근에 나왔던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예상보다 큰 지표가 나왔다. 이 CPI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시장 전망치는 8.3%였는데 이거를 0.3% 상회하는 8.6%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쉽게 예상보다 높게 물가 지표가 나왔다. 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좀 정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깨져버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나면은,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목요일날 아침, 그러니까 새벽쯤에 발표될 겁니다. FOMC 회의에서 최근에 이제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99%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연준은 금리 인상 좀 천천히 해도, 그리고 낮게 해도, 이런 0.5% 금리 인상해도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걸 보면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금리 인상은 결국에는 유동성이 말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유동성이 마르면은 시장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개별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지수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원인은, 그래서 잡기 위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 누구나 다 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랑 천연가스, 그 다음에 곡물, 이런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었고,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에는 물건의 가격 상승을 의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물가랑 연관성이 큰 게 바로 원유입니다. 이 원유 가격, 그 원유라는 게 에너지로 쓰이면서, 단적인 예로 물건을 만들어서 운송을 하는 과정에 차를 이용하거나 배를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이용할 때 드는 게 바로 원유입니다. 기름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운송을 할 때 기름의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니 이 상승하는 비용을 어디선가 이제 메꿔야 됩니다. 그 메꾸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때 구매하는 가격에 이 원유가 상승한 만큼 금액이 붙게 되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WTIU 선물 가격입니다. 이 3월 달에 120불을 찍고 나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에 100불에서 110불에서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적으로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작년부터 해서 계속 나왔던 거고요. 에너지 공급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글로벌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원유의 생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석탄을 사용하면은 환경이 안 좋으니 석탄 발전을 줄이고, 그다음에 원전 발전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그린 뉴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발전 비중을 높였었고요. 하지만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은 이 원전이나 석탄 이런 화력 발전에 비해서 이 비중 자체가 효율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전기의 생산량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에너지 이거를 대체하기 위한 이거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에너지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원유고 이제 천연가스입니다. 독일에서는 노드 스트림이라고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천연가스라는 게 환경적으로 원유에 비해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이 나오면서 원유랑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미국과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명목상 전쟁이 시작을 했던 러시아는 전쟁 시작 국가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유럽에서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발전시킨다고 하면서 이 천연가스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데가 이제 러시아죠. 그래서 이 러시아는 에너지라는 인지를 좀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을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이 원유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왜냐? 공급이 부족해지니 한정된 수량으로 누구나 다 사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건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원유의 가격 하락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좀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머리가 어지러울 건데 그 이유는 물가를 지금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이 경제적인 거 말고 정치적인 얘기를 했을 때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제 대응이 좀 미비하다라는 그런 소리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의 지지율보다 많이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니까 국민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을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을 저지하는 거를 이제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만한 그런 편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기업이나 개인들한테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그게 현재 상황입니다.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이 미국 사람들은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펀드를 이제 운용합니다. 이 펀드를 이용해서 자산 증식을 하는데 이렇게 증시가 떨어지면은 이 수익률이 감소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떨어져가지고 11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가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거 잠깐 이제 코로나 우리 초기 20년도에 초기 사태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트위터로서 떠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연준에 금리 인하해라, 힘드니까 돈 풀어라, 양적 완화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지수 급반등이 나오게 됐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중에서 그리고 서서히 증시가 하락하던 시기에 연준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연준은 미국 행정부랑은 좀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별났던 건데 하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현재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증시는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연준의 착오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중에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해도 물가 잡는다. 그리고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기에 소극적인 그러니까 0.5%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0.25%만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런 선택 속에서 내일 나올 FOMC 회의에서는 급하게 0.75% 금리 인상한다 아니면 1%를 한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려면은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데요. 일단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친환경 정책을 유턴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원유 가격을 하락시켜야 됩니다. 친환경 정책을 유턴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전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고서 그거를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을 가입을 했었고 그만큼 친환경에 이제 열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고 그거를 친환경 에너지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 탈이 나게 된 겁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던 게 현재 이런 물가 상승이나 원유가 상승한 거는 미국의 정유 회사인 엑소모빌 같이 이런 정유 회사가 과도한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어거지죠. 그냥 이런 결과를 기업에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인플레이션을 잡고 증시를 잡기 위해서는 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이게 말이라든지 해가지고 선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원유 가격이 하락입니다. 원유는 물가랑 연관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이 취임 초에 했던 왕따 시키겠다라고 했던 이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러 갑니다. 아마 이제 가서 왕세자를 만나가지고 원유 증산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런 좀 이제 말을 또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게 된 건데, 아무튼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굴욕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유가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결론은 저는 이제 그동안에 단기적인 반등은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들이 수익권이었던 종목들도 꽤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이 의견에는 다른 의견은 없었는데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서도 그러니까 내일 이제 새벽이 나오겠는데 발표가 되고 나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게 회의가 발표가 된 뒤에 0.75% 금리 인상이 나와도 지수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하락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 FOMC 결과가 나온 뒤에 0.75%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연준의 이런 생각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증시가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뜬금없는 말이지만 이런 거에도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그냥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힘든 시장인데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6월 20일부터 좀 무료 같은 유료 리딩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참가비 10,000원만 받고 무료 리딩을 할 거고, 약간 리딩 끝나면은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6월 20일부터 현재 진행 중인 이 유료 리딩 종목이 이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무료 리딩도 종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겠습니다.